혹시 요즘 따라 컨디션이 유독 안 좋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고 밥도 챙겨 먹고 잘 쉬었는데도 아침부터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날들이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망치는 원인을 무언가 하지 않은 것에서 찾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 관리를 안 해서,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알면서도 반복하는 생활 습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 매일 반복하는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고 있던 절대 하면 안 되는 생활 습관 7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이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피곤함이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의 중요성을 알고는 계시지만 실제로 얼마나 잘 자고 있는지 그 질까지 신경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 TV 좀 더 보고 자도 괜찮아 하는 선택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불빛을 쐬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고 잠이 들어도 깊은 수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얕은 잠이 반복되면 몸은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다음 날까지 피로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 기능을 저하시키며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고혈압과 심장질환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질환도 수면 부족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밤을 새우거나 수면 리듬이 깨지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교란되고 그 결과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뇨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수면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회복의 시간인 겁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깊은 잠이 줄고 자주 깨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오히려 잠을 양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어두운 조명, 전자기기 멀리하기 같은 기본적인 습관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잘 자야 나중에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잘 자는 것부터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 후 신문을 보며 앉아있고 TV를 보다 잠시 쉬다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또 앉아있고 오후에는 소파에 기대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앉아있는 생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 대부분을 의자나 소파 위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점점 줄어들며 심장과 혈관에도 부담을 주는 습관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 근육은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류가 정체되고 하지정맥류, 부종, 혈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겉으로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줄면 대사량이 떨어지고 그만큼 체중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단지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근감 소진과 낙상 위험, 심한 경우 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고령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한 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와 목, 어깨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장시간 보는 분들은 거북목, 디스크, 어깨 통증을 호소하게 되죠. 척추의 곡선이 무너지면 자세가 망가지고 이로 인해 심폐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을 별도로 하더라도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면 그 효과가 상쇄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하루 종일 서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 5분 정도 걷기, TV 볼 때 광고 시간마다 스트레칭하기, 물 마시러 일부러 주방까지 걷기 같은 작은 습관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앉아 있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 중간중간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근육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편안함이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스스로 몸을 더 움직이려는 의지와 습관이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습관, 오늘부터는 꼭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난 물 별로 안 마셔도 괜찮던데. 갈증 나면 그때 마시면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은 갈증을 느낄 때쯤엔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는 물이 부족한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계속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만성 탈수 상태가 계속되면 몸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혈압입니다.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죠. 결국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장에도 무리를 주고 요로 감염이나 신장 결석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고 변비가 심해지며 몸 전체 컨디션이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피곤하고 어지럽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것도 수분 부족과 깊이 관련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커피 많이 마셔서 괜찮아. 탄산음료 매일 마시니까 수분 보충은 잘 되는 편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몸 안의 수분을 더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즉, 물을 마신 게 아니라 몸에 있는 물을 내보낸 셈이 되는 거죠. 하루에 필요한 수분 섭취량은 보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입니다. 하지만 꼭 물을 억지로 벌컥벌컥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중 국물, 채소, 과일, 그리고 중간중간 천천히 마시는 물 한 잔이 모여 충분한 수분을 채울 수 있어요. 또한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고 TV 보기 전에 한 잔, 외출하고 돌아온 후 한 잔, 약 드시기 전에 한 잔. 이렇게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만들면 몸이 먼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물은 보약이라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생각보다 적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잔의 물로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입니다. 이건 좀 짜야 맛이 나지. 나 원래 짠 거 좋아해.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짠맛에 익숙해져 있어서 음식이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짠맛에 길들여진 입맛이 몸의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염분 섭취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소금, 즉 염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먹는 데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염분 섭취 권장량을 5g 이하로 권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가장 먼저 혈압이 오릅니다. 염분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의 양을 늘리고 그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게 되죠. 이것이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이 무서운 건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기 쉽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짠 음식은 위에도 좋지 않습니다. 짠 자극은 위 점막을 약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장에도 큰 부담이 가며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부종과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죠. 문제는 우리가 짠 음식을 먹고 있다는 자각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직접 소금을 뿌리진 않더라도 김치, 국, 찌개, 젓갈, 반찬류 이런 데에 이미 염분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외식 메뉴나 가공식품은 말할 것도 없죠. 또 하나 조심하셔야 할 건 싱겁게 먹는다고 해놓고 간장이나 고추장, 된장을 듬뿍 찍어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숨은 염분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맛을 바꾸는 연습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어도 3주만 노력하면 짠맛에 대한 기준이 바뀝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젓갈은 반만, 양념은 덜 찍고 또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많은 채소나 과일도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짜게 먹고 칼륨 먹자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죠. 짠 음식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나이 들면 입맛이 변한다는 말, 건강을 위해선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습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줄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혈압, 심장, 신장,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요. 운동은 해야 하니까.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죠. 평일엔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에 등산하고 일요일엔 헬스장에서 땀 좀 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몰아서 운동하는 습관 정말 괜찮을까요? 운동은 분명 건강에 좋은 습관이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과하게 하는 운동은 관절, 심장,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한 주 내내 앉아서 지내다가 갑자기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활동량이 적던 사람이 주말에 갑자기 2~3시간씩 등산을 한다면 무릎 관절이나 발목, 허리에 무리를 주고 특히 심장에도 급격한 부담이 생깁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강도 운동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와 같은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응급 상황이 등산로, 체육관, 공원에서 자주 발생하죠. 또 한 가지 문제는 한 번에 뭐라 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운동은 꾸준히 자주 해야 심장과 폐 기능이 향상되고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뭐라 하는 것으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근육은 쉬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고 피로가 누적되면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지고 일상생활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은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20~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10분 걷기, 점심 먹고 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 저녁 먹기 전 간단한 실내 스트레칭. 이렇게 나눠서 자주 하는 운동이 몸에는 훨씬 이롭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심장에 무리가 있는 분들은 체조, 맨손 운동, 요가, 실내 자전거처럼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시고 운동 전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운동 후에는 마무리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운동을 한 번에 몰아서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조금씩 자주,
내 몸의 리듬에 맞춰서 하는 운동이 진짜 건강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나는 원래 좀 참는 편이에요. 마음 약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넘겨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참고 넘기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습관이야말로 건강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질병의 씨앗입니다. 가볍게 넘긴다고 생각해도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잠깐 나오는 건 괜찮지만 지속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높아지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수면 질은 나빠지며 기억력과 집중력도 낮아지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계속 억누르며 살아온 분들은 나도 모르게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 가슴 두근거림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은 모두 몸이 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자율신경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소화, 호흡, 체온 같은 걸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몸이 쉬려고 해도 쉬지를 못하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 불면증,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급성 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다스리느냐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입니다. 가볍게 바람을 쐬며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풀고 기분을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 일기를 쓰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심호흡을 깊게 하는 것 모두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괜찮다는 말로 넘기지 않는 자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충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건강은 참고 견디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몸이 괜찮은데 굳이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아프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아예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릅니다. 지금 괜찮다고 느끼는 몸 상태가 정말 건강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질병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은 몸에 큰 변화를 주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이미 치료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무증상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소변 검사만으로도 고혈압, 당뇨간 질환, 신장 질환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은 검사를 통해 위험 용종, 심지어 암까지 초기에 찾아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조기 발견을 하면 치료도 훨씬 간단하고 예후도 좋아집니다. 혹시 검진 받았다가 나쁜 거 나올까봐 무서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건 일찍 발견하면 대부분은 치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병이 심해진 후에 발견되면 치료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나이에 맞게 2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이 많기 때문에 꼭 챙겨서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잘 이해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검진을 받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검진 결과표에 주의나 재검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몸이 아프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 몸속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당장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전화해 보세요. 검진 항목 확인하고 예약만 해도 당신의 건강은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습관 혹시 하나라도 평소에 하고 계신 게 있으셨나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몸속 장기들을 망가뜨리고 큰 병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때 고쳤더라면 하고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습관은 고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시작이 어려울 뿐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수면 시간 조금만 당기기, 물 한 잔 더 챙겨 마시기, 검진 예약 한 번만 넣어보기. 이런 작은 실천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습관들, 결국 고혈압을 부릅니다. 라는 주제로 또 이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변화, 저와 함께 만들어가요.